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경식 씨. 네. 요즘 개인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로 문서 작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네, 근데 이를 노리고 음. 문서 편집 프로그램 복제판 안에 아. 악성 코드를 심어서 유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맞습니다. 네. 참 이게 무료라고 해서 다운받고 이게 불법 파일 또 그리고 복제판을 갖다가 이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맞아요. 이게 PC가 이게 감염이 돼가지고 PC 내 정보가 있잖아요. 싹 다 지워져요.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다시 인증 검증 다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 못 써요 이거. 아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말 같아요. 2차 감염이 또 돼 이게. 아. 근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복구도 안 돼 이거. 맞아요. 정말. 괜히 다운받았어. 무료라고 막 다운받으시면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되는 네, 거예요. 무료 공유 서비스라고 다운받았다가 큰 코 다치기 쉬운데요. 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피해주는 게 좋고요. 네. 무조건 정품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는 게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현명한 대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자, 정품 인정 프로그램입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만 전달합니다. 매거진 투데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인증할 만한 분이죠. 네. 김진환 리포터 모셨습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떨리네요. 이렇게 또 영광을 해주시니까. 네. 아. 리포터 정품 인증. 네. 네, 정말 믿고 보는 우리 진함 씨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오늘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네. 야심까지. 근데 그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네. 사실 요즘 이 월급만으로는 돈 모으기 쉽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뭐 노후 준비는 고사하고 하루 한 달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라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두 분은 어떻게 지금 노후 준비 설계는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노후라면 좀 멀지 않았나요? 아우, 속 쓰려. 당장 내일 모레 걱정하기 바빠요, 저는. 아우, 저는 이제 아내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아내가 다른 직업을 갖거나 그래야지. 네. 아직 애들 교육 때문에 힘드네요. 네, 어쨌든 두 분은 노후 준비는 아직 안 하고 계신 걸로. 큰일 났습니다. 그러네요. 큰일 났죠. 네네. 네, 근데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뭐 하루 정말 하는 일만으로도 빠듯한 시간인데 특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퇴근한 이후에 또 다른 직업을 갖는다는 게 정말 투자. 버거운 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에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맞아요. 재테크 네, 이거 우리 누리- 경식 씨 관심도 크잖아요. 저 관심 많아요. 네. 요즘 사실 부동산 재테크 중에서도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투자 방법인데요. 바로 NPL 투자입니다. NPL. 네, 좀 생소하시다고요? 네. 지금부터 NPL 투자의 A부터 Z까지 다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와 고용 불안, 조기 퇴직의 길로 내몰리는 직장인들. 평균 50대 중반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면 자그마치 40년 이상의 기나긴 노후의 시간을 맞이하는 건데요. 하루벌이도 빠듯한 실정에 노후 준비까지 마련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 보다 현명한 투자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리스크는 줄이면서 자금을 불릴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네, 요즘 100세 시대 얘기들 많이 하시죠. 자,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후에 대한 대비도 확실하게 해야 될 텐데요. 사실 저만 해도요, 정말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안전하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법을 좀 공부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한번 확실하게 배워보겠습니다. 가시죠. 주식이나 펀드에 비해 안정적인 투자 방법으로 손꼽히는 부동산 투자.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갭 투자와 수익형 부동산 등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틈새 시장을 노리고 반짝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 투자 방식이 있으니 바로 부실 채권 NPL 투자입니다. 단기 투자 대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덕에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NPL. 하지만 가치가 높은 만큼 리스크도 따르는 법인데요. 무작정 목이 좋다는 유혹에 넘어가면 수익률은 고사하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먼저 NPL에 대한 지식을 쌓으러 전문 교육기관을 찾았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이 예상 날짜를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회의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오늘 NPL 투자 상품들이 좀 나왔는데요.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어떤 물건들이 고수익을 내고 안정성이 있는지 먼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NPL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네. 어떤 투자 방식인가요? NPL은 이제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그 연체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수익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NPL입니다. NPL, 즉 부실 채권이란 쉽게 말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 채권을 뜻합니다.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시했다가 채무자가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는 경우 은행에선 연체 채권을 대출 원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게 되는데요. 매각이 결정된 건물을 인수기관에 매입해 경매시장이나 공매시장에 내놓으면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바로 NPL 투자입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 등의 여파로 투자 수익률이 높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이전보다 부동산 투자를 꺼리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누적 투자액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하긴 어려워진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고수익이 가능한 부실 채권 시장은 말 그대로 틈새 시장 속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며 이를 배워보고자 학원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마침 오늘은 정규 NPL 투자반의 강의가 있는 날인데요. 실제 NPL 투자 상품에 대한 집중 교육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투자 상품에 대한 궁금증이 얼마나 많은지 수업 중간중간 수강생들의 질문 공세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안전하고 건강한 투자자가 되는 길, 역시 배운 만큼 좋은 스승은 없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강의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요즘 주식이다, 부동산 투자다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주식으로는 수익 내기가 너무 힘들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너무 크고 근데 NPL 강의를 들어보니까 소액으로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열심히 강의 들어서 좋은 그 성공 사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갖고 있던 그 NPL에 대한 제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말끔히 씻어졌다는 그런 기분일까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재테크 이 NPL을 통해서 저도 부를 창출하고 그리고 나도 한번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비법을 어느 정도 공부했으니 이젠 실전 투자를 해봐야겠죠? 자, 대표님 드디어 우리가 이 성공한 현장에 나와봤는데 네네. 오늘 어떤 물건인가요? 예, 오늘 보여드릴 물건은 강남구청역에서 제 7분 거리 이내에 위치한 그 아파트입니다. 지금 네. 저기 뒤에 보이고 있는 이 아파트 같은데 네네. 이제 좋은 물건을 봤을 때 네, 이제 예.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금융권에서 NPL이 나왔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금융권에서 NPL이 나왔다면 그 나온 NPL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는 임장을 해야 됩니다. 직접 좀 현장을 좀 네. 지나다니면서 네, 예. 이렇게 찝어주시죠.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NPL에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자 스스로가 1순위, 2순위, 근저당 채권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실 채권 근저당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담보인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분석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야 할 조건에 대해 대표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니 확실히 제 눈썰미도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아니면 나중에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새로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올리게 되면은 또 인근에 또 경제적인 부가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걸로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성공에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항상 NPL 투자는 사전에 미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서 투자를 해야지 그냥 남들 말만 믿고 이제 묻지마 투자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패가망신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탕주의 이런 생각 일단 버리시고 네네네. 소액이지만 내가 네. 한번 접근해 본다, 시도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좀 스킬이 생기겠죠. 예, 스킬이 네. 생기기도 하고 항상 분산 투자하시고 충분한 모의 투자 연습 후에 하셔야 투자에서 손실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연습합시다. 날카로운 분석력이 부재한다면 성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실전 사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겠죠. 보석도 원석을 구분할 수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가 아닌 책만 보고 남의 말만 믿고 묻지마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실무 교육은 실전 투자 사례를 가지고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성과 높은 수익률로 부동산계에 떠오르는 샛별이 되고 있는 NPL 투자.
하지만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성공 전략을 짤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기르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야, 이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뭐 투자반, 뭐 특강반. 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한 금융협회 이 조사에 따르면요. P2P 금융 누적 대출액 중에서 네.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비중이 62%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 네, 그만큼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일 텐데요. 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부실 채권이 아주 틈새 시장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블루오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블루오션. 참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 성공률이나 수익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네, 일단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부동산 NPL이야말로 아주 매력적인 자산이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이 가장 큰 매력을 꼽자면 부동산 NPL은 네. 이미 채권을 할인을 받아서 오. 매입을 한 상태로 보유를 하기 때문에 네. 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는 어. 채권을 최고액으로 입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할인받은 가격에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네, 네. 출발점이 다르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률을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 전략 역시 이제 깐깐하게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경매, 매입, 매각 어느 하나 뭐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도전했다가는 이거 낭패 보기 아주 십상이겠어요. 네,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이 성공을 위해서는 그만큼 공부하는데도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지남씨처럼, 역시 지남씨처럼. 공부는 공부해야 맞아요. 해도 끝이 나지 않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하고 후회해야죠. 그렇다면 저도 지금부터 좀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 좋아요. 네, 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이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스튜디오에 정철우 대표님 함께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계의 이제 블루오션, 네. NPL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 정말 NPL이 사실 부실 채권을 의미하는데 아직은 좀 용어가 좀 낯설고 또 맞아요. 알더라도 좀 뭐 그냥 수박 거달기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NPL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 채권인데요. 아, 대출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대출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채권자 금융회사의 자산입니다. 채권자 금융회사 관점에서 네. 대출 거래 계약 이후에 대출 이자와 네. 원금이 잘 수령되면 네. 정상 채권 3개월 이상 대출 이자와 원금 수령이 연체가 되면 부실 채권입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어머니께서 사과를 사오실 때 네. 과일 가게에서 흠 없는 사과는 적게 팔고 흠 있는 사과는 같은 값에 많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실 채권도 이와 똑같습니다. 흠 없는 사과는 네. 금융회사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정상 채권이라는 의미로 정상, 요주의로 분류하고 네. 흠 있는 사과는 금융회사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실 채권이라는 의미로 고정, 회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를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분류라고 하는데요. 예. 네. 마치 암세포를 조기에 발견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지만 네. 너무 늦게 발견하면 온몸으로 전이돼 치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한 차례 있었다면서요. 네. 이로 인해서 뭐 NPL 투자에서도 많은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예, 2016년 네. 7월 24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여신 또는 대부라는 용어는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빌려주면 금융회사는 채권자입니다. 그렇죠. 네. 부실채권 매매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대출 거래 계약으로 만들어진 대출채권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네. 그대로 놔두면 금융회사도 부실은행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양돈이 되어 부실채권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도인은 부실채권을 넘겨주는 사람, 양수인은 부실채권을 넘겨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부실채권을 사고 판다는 것입니다. 네. 양도인은 보통 금융회사이니까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법인, 되겠고요. 네. 네. 양수인은 반드시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금융회사 부실 방지에 중점을 두다 보니 부실채권의 다른 이해관계인인 채무자 보호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부실채권 매각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 한 차례 거래로 끝날 수도 있고 네. 여러 차례 재매각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좀 여러 차례 매각될 경우는 어떤가요? 예, 그럴 네.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제 채권자 변경을 예측할 수 없는 불리한 위치에 문제가 속출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2016년 7월 대법법이 개정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양수인이 새로운 채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개인 투자자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더불어 최소한 금융위원회 등록 금융회사 법인이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양수인은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강화된 법이군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부동산 투자는 이제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레버리지 방식을 많이 이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지리대 방식으로 기존에 예를 투자를 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라고 네. 가정했을 때 은행에서 90% 대출을 받고 네. 개인 돈을 10%만 쓰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자기 돈은 1억 원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1억 원을 투자할 때 개인이 혼자 단독으로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공동 투자 방식으로 10명이 각 1,000만 원씩 해서 진행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NPL 물건이 경매로 진행돼서 배당될 때까지 그 대출받은 은행 이자는 상계를 하게 돼 있지만 네. 전체 10억에 대한 수익은 1억을 투자하신 분들이 10배수로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본 게 그 뭐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렇게 만약에 취득을 했다가 되면은 네. 김경식 외 13명 이게 그런 방식이군요. 공동으로. 예, 맞습니다. 본것 되게 같아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록을 하겠네요, 그러면. 예, 항상 안정성에 기초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 편성을 보니까 뭐 특강반 그리고 정규반, 투자반으로 나눠지던데 지금 세세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나눈 만큼 강의 내용도 좀 달라지는 건가요? 맞아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 왜 NPL이 생성이 되고 은행에서 어떤 때 NPL을 매각을 하는지 그리고 NPL이 진행 중에 어떤 시점에 경매가 중지가 되어서 네. 어떤 시점에 다시 경매 중지를 풀고 경매를 재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낙찰 받을 때 배당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먼저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 함께 실전 투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교육을 들으면서도 쉽게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강의만 듣고 맞아요. 실전에 투입하지 할까 않고 말까. 이 간만 보니 간접이라 그러죠. 간만 보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예,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네네. 항상 제가 고액으로 한 번에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액으로 항상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바로 즉흥적으로 투자를 못 하더라도 좀 더 투자되는 것들을 좀 지켜보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모의 투자를 충분히 해보고 맞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할지 결정하는 것처럼 NPL도 모의 투자 방식으로 해서 실제 투자하는 것도 차근차근히 하셔도 더 안전하게 투자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빨리 만날 걸. 막 서둘렀죠, 그전에는. 지금 주식을 예를 네. 들었는데 사실 제가 주식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추격 매수라고 해서 네. 이게 막 점점점 올라가다 맞아요. 보니까 내가 막 급해지는 거야. 저 그러니까 종목이 없으면 나는 소외되는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내가 맞아요.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추격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신기하죠. 저는 마이너스 손이. 제가 추격 매수하는 순간 뚝뚝 떨어지고 신기하지. 가장 위험한 추격 매수. 무슨 꽁치야 그냥 네. 반토막이 되게. 아니 진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한 단계씩 알아가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물론 뭐 배운다고 해서 투자에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차근차근 천천히 맞아요. 여유를 갖고. 우리도 경식 씨처럼 실패의 쓴맛을 좀 볼 수도 있는데 네. NPL 투자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하고 주의하면 될까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권리 분석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NPL은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전문 교육위원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충실히 받고 진행하는 게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꼼꼼하게 따져볼게요. 잘 따져봐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떻게 경식 씨? 아유, 잘 알아들었어요. 조언이 됐나요? 됐습니다. 네.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익률에 너무 맞아요. 눈이 멀면은 크고 다칩니다. 네, 좋다고 막 덤비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NPL 투자를 위해서 우리 네. 대표님 앞으로 어떤 거 계획하고 있나요? 예,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저성장의 경기 침체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할 곳을 찾는 거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게 제 꿈이고요. 이 펀드를 통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을만하고 제대로 된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신 정철우 대표님 그리고 김진남 리포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Hey, how's it going, guys? 오늘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알려줄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I applied to that company입니다. 나는 그 회사에 지원했다 라는 뜻인데요. 문장을 나누어 해석해보면 나는 I to that company, 그 회사에 applied, 지원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 applied to that company. I applied to that company. I applied to that company. 여기서 to 대신을 as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as를 붙이면 나는 그 회사로 지원했다 라는 뜻이고요. to를 붙이면 나는 그 회사에 지원했다 라는 뜻으로 해석돼요. 그리고 applied는 신청했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회사 말고도 applied를 넣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데요. I applied to that job. 나는 그 직업에 지원했다. I applied to that school. 나는 그 학교에 지원했다. 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나는 그 회사에 지원했다. I applied to that company. I applied to that company.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바이. 네, 경식 씨. 네. 보통 부동산 업계에서는 토지의 면적이나 평수를 기록할 때 제곱미터로 표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제 그렇게 해야 네, 되죠.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평수의 의미를 조금 더 친숙하고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해오던 그 습관이 있으니까 네. 뭐 22평, 뭐 32평, 뭐 네. 이게 평자로 하면은 머릿속에 다 금방 쉽게 그려지죠. 제곱미터와 평수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간단하게 평수를 계산할 수 있는 팁 알려드릴까요? 정말 경제 TV 그 간판 아나운서답네요. 네. 공인 뭐 저기 중개사 자격증도 땄어요? 아, 이제부터 좀 따볼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공부했던 팁 먼저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네. 뭡니까? 보통 우리 평수로 표기된 이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네, 제곱미터로 표기된 이 끝자리 수를 잘라버리고 3만 곱하면 된다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122제곱미터라면 끝에 2를 제거하고 곱하기 3만 하면 된다는데 12 곱하기 3은? 알아요. 36.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내가 이거는 깜짝 36평. 36평. 간단하죠. 네. 그러면 저기 그 86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그 두 자릿수는 뭘 또 6을 제외해요? 그렇죠. 6을 제외하고 3을 곱하면 8, 3, 24, 24평?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구나. 간단하죠. 야, 요거 정말 실용적인 팁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매거진 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